이 사건은 꼭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호주에서 벌어진 사실 91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전직 보육교사 15년간입니다. 아동 성폭행 혐의 1623건, 1세 영아도 피해자 4,000개가 넘는 성착취물, 너무 상상 초월. 91명의 아동에 대한 성폭행. 이제 호주입니다. 호주. 45살의 남성입니다. 246건의 강간, 613건의 아동 성착취물 제작, 84건의 소지,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배포. 이놈이 잡히게 된 것은 아마 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데 이 자신이 근무하던 그 시설에 그 방석이 찍히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방석의 문양이 아주 독특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방석을 쓰는 쿠션이라고 하죠. 그걸 쓰는 내가 어디냐 라고 해보니까 사실 거기. 그럼 거기에 누구? 금방, 사실 남성 교육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했더니 바로 그렇게 잡게 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뉴 퀸즐랜드, 호주의 퀸즐랜드와 뉴 사우스 웨일즈 총 보육원 10곳 87명의 1살짜리 영아도 있었습니다. 2013부터 2014년 사이에는 외국에 근무했나 봐요. 그때도 역시 다른 그 나라의 4명의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4,000개 이상의 성착취물을 다크웹으로 이걸 유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추적을 해왔는데, 그 브리즈번의 한 보육원에서 했고, 이거 아시다시피 이런 놈들을 컬렉터라고 하죠. 근데 컬렉터는 옛날 개념은 이게 이제 트레이더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컬렉터 트레이더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놈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는데도 그 아이들이, 사실 아이들은 그 범죄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닫은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의 어떤 변화,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부모들이 무감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니까 자신이 무슨 범죄를 당했는지 몰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놈들이 어떻게 보육원에서 근무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 설명.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예를 들면 심리검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검사도 안 하고 그랬느냐,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어떤 사회에 따라서는 전혀 이런 걸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놈들은 더 잘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상상하기가 힘든 거는, 우리가 많이 이제 어린이집 운전기사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시설하는 사람들이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범인인 경우는 종종 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도 아니고 보육원의 교사라고 하면은 그 분명히 그러면 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징조가 있었을 텐데, 사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이놈이 이렇게 많이 했던 부분은 이건 분명히 심각한 아동 성기호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페도필리아인데, 분명히 겉으로 나타나는 거 있었을 텐데 그거를 왜 감춰졌을까? 그러니까 상당히 퇴행적인 모습과 상당히 말투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게 사실 이 사건의 특징이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보육원 같은 데의 심리 이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걸러낼 수 있거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심하죠. 이 사건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적들입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집중적인 행동 탐구라든가 그 결과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는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안 할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다크웹이라든가 당연히 이런 트레이더들은 노출될 수밖에 없고 팔려고 노출될 수밖에 없으면 그럼 그걸 추적해야 되는 거죠. 호주는 어떻게 이걸 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15년이나 너무 늦게 걸린 거죠. 너무 시간이 걸린 거죠. 너무나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 잡게 되는 만시지탄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연구자들과 경찰과 이런 사람들도 깊이 이걸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김근식 같은 놈들 아니면 그런 놈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은 있습니까? 이 허접한 경찰 시스템으로 그러고도 뭐 왜 자기들 욕하고 왜 되게 열심히 한다 꼴값을 떨지 마십시오. 제대로 수사나 하십시오. 아니면 수사 아니라 제대로 된 대응이나 하십시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 사건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사건 얘기한 김에 몇 가지 눈에 보이는 사건이 신대방 팸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링 범죄 말씀을 드렸고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우울증 울갤러라고 하죠. 우울증 갤러리의 이용자들이 만든 모임인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미성년자를 깨워서 하는 링 범죄자라고 하겠고 신대방동 근처에 그 가출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폭행하고 성착취를 강요한 성착취를 한 거죠. 일단 이놈들은 이제 관련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이게 부인한 거는 제가 기억나시죠? 강남구의 지난 4월에 강남구의 어떤 빌딩에서 이 극단 선택한 여성의 옆에서 조종을 한 것이 아닐까, 그걸 찍은 것이 아닐까 저는 충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중생을 거기 가게 하고 그걸 스스로 찍게 해서 그것을 그 장면을 송출해서 그걸 팔아먹는 이게 링범죄 집단인데 아직도 우리 경찰에는 검찰에 이게 무슨 개념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무지하죠. 그래도 이 신대방 팸애들이 3명이 기소됐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놈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사를 더 확대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네요. 송유관 절도가 밝혀졌습니다. 사실 송유관 절도는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도 파이프라인 뭐 이런 거 하지만 매우 위험한 범죄인데도 이런 전문꾼들이 구멍을 뚫고 뽑아내는 전문꾼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죠. 보통 이런 작물업자들이 왜냐면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뚫는 애들은 기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관리하면 되는데 작물업자나 2022년 7월부터 경비관 주유소, 그러니까 폐 주유소 같은 데입니다. 이런 좀 장사 안 되는 주유소에서 그곳을 일단 빌립니다. 그곳을 아지트로 삼는 거죠. 거기서 300m 떨어진 곳에 송유관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구멍을 뚫어서 연결해서 이 유리 저장소, 그러니까 그거를 주유소에 파이프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쭉 나오게 해서 먹고 튀는 거죠. 21억 원 상당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보면 영악한데 어떻게 무식한 겁니다. 왜냐면 나가는 게 사실 캐치가 되거든요. 보통은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안가가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근데 큰일 납니다. 이거 터지면 진짜 사람 많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이 작년 7월에 서울 동부지검에 만들어졌습니다. 출범 1년이 지나서 결과가 뭐냐?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범 86명을 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1년 동안 280명 입건, 총책 14명 구속. 뭐 이렇게 해서 2,050억 원,
대비 감소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요. 그러면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어쩔 겁니까? 계속 갈 겁니까? 아니면 지금 끝날 겁니까? 아니,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뭐냐? 작년 대비 34% 피해금이 감소했고 이렇게 구속했어. 이렇게 쪼이는데 쪼이죠? 지금 이제 안 할 거야? 합수단 해체? 딱? 아니면 용수철 효과처럼 펑? 하지 않을까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겁니다. 무슨 검찰이 무슨 합수단이나 무슨 뭐 이런 거 만든다, 임시 조직을 만든다 할 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건 좋죠. 그런데 언제까지 할 거야? 한 달 할 거야? 2달 할 거야? 네? 이것처럼 1년? 1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숫자의 노름인데 1년 동안 86명을 계속해서 했다고요. 보통 보이스피싱 한 조직 털면은 많을때 30명, 적어도 10몇 명입니다. 86명을 구속해서 했다고 하면 200명 정도를 입건했다고 쳐요. 한 조직이 한 50명 정도? 뭐 이것저것 배포책, 수업책 하면 이게 잘한 것 같으면 그냥 평년 수준입니다. 대략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총책 14명 구속했대요. 총책이라고 하는 게 뭐 되게 대단한 것 같죠? 이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물론 보이스피싱을 대응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또 비쌉니다. 근데 이거를 합수단 같이 임시 조직으로 만들어 갖고 어쩌자는 거예요. 이 합수단은 누가 있겠습니까?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그럼 얘네들은 자기 본연의 일을 뭘 합니까? 본연의 일이 없습니까? 이런 어떤 맥락적인 어떤 범죄에 대한 이런 수사에 대한 거를 누구도 분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검찰 빨아줘야 되니까. 한심한 겁니다, 사실은. 정식 조직으로 만드세요. 경찰한테 이런 보이스피싱 상설 수사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이거 이게 뺏고 그러고 싶으려고. 자, 화재진압 베테랑들이 뭉쳤다. 새내기 소방관 훈련법 연구, 경기 중앙소방학교 실화재 합동교육연구 진행. 왜냐? 소방관들이 불 끄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끊임없는 실전적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죠? 소방학교의 전문 교관들이 새로운 화재 진압 교육훈련 방안을 연구해 갖고 그거를 한 다음에 새내기 소방관들한테 실전적 훈련을 시키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혹은 2년마다 당연히 그것을 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 시키면 더 다른 범죄라든가 더 다른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어렵죠.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건물 구조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렇죠? 당연히. 그럼 경찰은 어떨까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범죄, 지금 분당 서현 내에서의 이 범죄, 정의정 같은 범죄, 다양한 범죄가 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할까요? 여러분 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대충 두들겨 때려 맞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수사를 얘들이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지 몰라요. 그냥 어느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제가 미안합니다. 대충 했다고. 저는 대충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충실하게 연구하고 집중해서 거기에 대한 수사 방법이라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사건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뭐 해갖고 결과에 나오고 그걸 교과서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한심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사건이 터지니까 그거 가서 어떻게 하다가 못 잡고 잡으면 시간이 이만큼 잡았는데 잘했다고 하고 참 기가 막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좀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저한테 이런 욕을 해요. 경찰 출신들 너 뭐 경찰 얼마 해보지도 않은 놈이 그리고 니들 우리 열심히 하는 거 안 보여? 내가 경찰 경력이 짧은 것과 당신들이 수사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수사 잘못하고 엉망으로 하고 사람들 고통 주고, 그걸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렇게 잘했으면 결과를 내놔봐. 결과를 내놓지 않고 숨기고 뒤에서 호박씨나 까고, 예? 이따위 짓 하지 말고 결과를 내놔서 객관 평가를 받아봐. 잘했는지. 잘했으면 잘했다고 할 거고, 못했으면 비판받아야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조직이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러고도 지들이 되게 잘했다고 해요. 열심히 했다고 해요. 어디 이제 TV 프로그램에 가면은 굉장히 경찰이 이렇게 꼴값을 떠는 거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가면, 아이고, 한심해져.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걸 좀 국민이 알면 안 됩니까? 납세자가 알면 안 돼요? 납세자는 그냥 객체 몇 개 안 됩니까? 꺼다란 보이자밖에 안 됩니까? 유명 토익 강사가 토익 시험장에서 컨닝을 주도하다가 걸렸대요. 한심하죠? 그 유명 토익 강사라고 하는 유명자가 어떻게 붙었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붙은 게 아닐까요? 아닐 수도 있죠. 원래 유명했는데 감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유명 무슨 셀럽이나 이런 애들 전혀 안 믿습니다. 한다는 애들 안 믿습니다. 물론 요번에 초전도체 권영원 박사, 제 대학 화학과 동기입니다만은, 그건 좀 시간을 두고 봅시다. 로체스터대라든가 이런 데 지금 검증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고, 지금 사실 이 성매매했던 판사가 대형 로펌으로 간다. 사법카르텔이다. 박용진 의원이 일침을 가했죠. 그게 웃기잖아요. 이렇게 사고를 치고 범죄를 저지른 애들이 또 크게 처벌도 안 받아요. 그러다가 로펌으로 가요. 대형 로펌으로.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이런 애들이 어떻게 대형 로펌으로 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뭐가 핵심이냐면은, 이런 전관들을 김앤장 같은 데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이유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 정도의 부장 판사 정도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데려가면 지금 재판하는 애들이 얘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예?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연목을 데려갑니까? 그 사고가 많은 애를. 안 그렇습니까? 사실 그거부터 문제죠. 후간 이런 것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변호사협회도 참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참 변협이라고 하는 애들도 사고 치고 그랬더니 다 받아줍니다. 제주지검장 걔도 변호사 받아주고 그러죠. 그냥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지들 밥그릇은 되게 민감해서 그냥 별로 그냥 신경도 안 써요. 이런 쓰레기들을 제껴야지 자기네들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보다는 자기들도 혹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나도 참 대한민국의 그 지식인들, 힘을 가진 놈들이 얼마나 나쁘끄러운 짓을 하는지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은 근데 ROTC 얘기도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ROTC가 미달됐대요. 학군단이죠, 학군단. 사실 육사 나온 애들이 실제로 대한민국 장교에 달할 거라 하지만 아주 소수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육사 나온 애들이 소수지만은 고위급으로는 거의 다 가죠. 똑같습니다. 경찰대 애들이 고위급 거의 다 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급 장교들의 숫자를 맞추는 거는 학군 장교, 학사 장교 이런 애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전쟁 나서 전투력을 발휘하고 실제 이거는 다 초급, 중급 장교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웃긴 거예요. 사병들 월급이 높아지는 만큼 초급 장교들의 월급은 높아지지도 않고 처우는 엉망해.
또 사실 요즘 사병들 이거 쉽게 다루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미국식 이거나 다른 데로 모병대로 가서 처우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그러지 않는 한 지금 정도의 이 정도의 군대를 유지하는 건 사실 힘들 겁니다. 그럼 아예 그러면은 군대를 부사관 중심으로, 직업 부사관 중심으로 운영을 하든가, 그 직업 부사관 중에서 장교를 올리든가, 시스템적인 전환부터, 이 쓸모없는 똥별 놈들부터 시작해서 이 권한만 가지러 간 놈들 많지 않습니까? 그 허접한 인간들 싹 다 밀어버리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핵심적으로 사병들에 대한 초도 중요하지만 초급 간부들 그리고 초급 부사관들에 대한, 지금 뭐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림 중사 이해람 중사 그 사건처럼 여군 부사관들이 많이 가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했더니 다 이 개새끼들한테 희생당하고, 뭔가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ROTC 미달이에요. 왜 미달이? 또 추가 모집을 하겠대요. 생각해보시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미달된 원인이 있는데 그걸 원인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또 추가 모집하면은, 그럼 그 얘기잖아요. 질이 떨어지는 애들, 근데 이거 자격이 안 되는 애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뽑아요, 장교를? 이 한심한 인간들. 이 군발이들의 대가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처우를 높이고, 월급을 높이고, 또 대우를 높아주고, 그걸 줄이고, 여러 가지 국방 예산 이렇게 많이 쓰면서 이렇게 허접하게 운영하는 거 보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육군이, 군대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그죠? 옛날 생각만 하는 이 고리타분한 꼰대들이 이 상층부에 자기하고 있으니 이게 안 넘어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절대 국가의 근간인 군대와 경찰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소 이 미꾸라지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목을 쳐서라도 대한민국 군대와 경찰은 꼭 지켜야지. 대한민국 안보가 지켜야지 우리 공동체가 지켜질 수 있죠. 언제까지 허접한 이 수뇌부 놈들,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을 방치할 겁니까? 네? 이 한심한 상황, 이걸 누가 해야 되나요? 참. 자, 전 이제 나가서 열심히 또 방송하고 뛰도록 하겠습니다.